안녕하세요. 새롭게 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이들에게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엄마란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모실 분도 많은 아이들의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이다 하시는 분이에요. 네, 오늘 이 이름이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네. 헝겊 원숭이 운동본부를 운영하시는 김보민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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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지금 속기 올린 것처럼 많은 아이들의 어머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동네에서 아이들 밥 먹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식당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반찬 배달도 하고 예. 또 도시락도 나눠주고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지금 음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늦게 퇴근하시니까 네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네. 방과 후 시간 동안에 네. 이제 학원 갔다 와서 네네. 배고프고 또 좀 그래서 이제 돌봄이 안 되는 친구들 예, 그런 아이들이 저희 식당의 주요 고객이죠. 예.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다 있어요? 옵니다. 예. 대략 한 몇 명 정도나 일평균? 식당에 오는 친구들은 뭐 많을 때는 70명 정도 아. 오고요. 도시락은 한 100개, 그다음에 반찬 배달 한 30개. 이렇게. 하시네요. 우리 김보민 이사님은 사실은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유명한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작곡가 김도훈. 좋았습니다, 지금. 많이 늘었어. 주영훈밖에 몰라요, 저는. 네. 김도훈 작곡가가 계신데 뭐 네. 아시다시피 백지영 씨 노래, 아이유, 이승기, 뭐 CM 블루, 바다, 소유 뭐 끝도 없죠. 네. 뭐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 대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수들과 작업을 함께한 김도훈 작곡가의 친누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왜요? 말하지 마. 왜요? 닮았다고? 그럼 뭐 남매인데 닮죠. 뭐 그럼 당연한 거죠. 남매라고 다 닮진 않는데 상당히 닮으셨네요. 네. 예. 예, 좀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죄송합니다. 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래 진짜 남매들은 원래 서로 이렇게 왜 서로 싫어하고 서로 헐뜯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김도훈 씨는 원래 집안이 다 음악을 하는 가족인가요? 아니 그 음악을 하는 건 아닌데 네. 어릴 때 이제 엄마가 항상 이제 성가를 틀어놓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기타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니면 기타 쳐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코드를 좀 알아서 네네. 제가 도훈이한테 알려줬죠. 무슨 코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C, F, E 마이너, 뭐 G7 C, F, E 마이너, G7. 그 있잖아요 기본 코드 그거를 네네. 이제 제가 알려줬는데 이제 도훈이가 이제 저보다 훨씬 기타도 잘 치고 그러더니 네. 이제 강변가요제도 나오고 맞아요. 네, 그래서 막 강변가요제. 응원하고 했는데 이렇게 유명하고 예. 대단한 작곡가가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대표. 되게 큰 역할을 하신 거네요. 제일 큰 역할 한 거죠. 그러니까 렌즈에 불을 켜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뭐 그렇게 그럼 인정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든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신다고 우리 집에 주영훈을 보내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이사님 집에 이렇게 좋은 일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네. 또 동생을 통한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겠어요. 예, 그럼요. 예,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또 이사님이 살아오신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제가 이제 그 공부방을 이제 창업을 했죠. 네. 35살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교회 집사님하고 예. 이렇게 조그만 걸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부 가르쳐주는 공부방을 한 거였어요. 이제 저희가 공동육아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 엄마들이 아이들이 좀 잘하니까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학원을 보내지 말고 우리가 공부도 한번 가르쳐보자 해서 네.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오는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진짜 이제 아이들 밥 챙겨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약간 공부방이 바뀐 거죠. 네.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지역아동센터 같은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 인생을 바꾸게 된 3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이에요? 이제 첫 번째 아이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네. 공부방에 제일 처음에 등록을 시켜주셨는데 네. 그때 5학년이었어요. 예.
근데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문을 열면 밖에 서 있어요. 아, 집 앞에요? 예, 예. 어. 선생님이 같이 가요. 그리고 어. 저녁에 이제 주일날 예. 저녁 예배 때 가면은 교회 앞에 서 있어요. 어머.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저를 좋아했는데 항상 이제 등산 가자고 항상 그래요. 네. 공부방 뒤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네. 산에 올라가면서 물어봤어요. 네. 야, 너 어릴 때 얘기 한 번만 해줘. 선생님 궁금하다. 어릴 때 어땠어? 그랬더니 선생님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자기를 할머니 집으로 보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슬퍼서 시냇물만 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릴 때 너무 슬픈 기억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먹먹하게 아프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들은 얘기는 그 집이 사업에 실패해서 형은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있고 3살짜리 아기니까 이제 할머니네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함구증에 걸려가지고 5살 때까지 거의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말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다 알고 있구나. 네.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됐고 그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이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착한 사람 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누가 착해? 그랬더니 우리 동네 슈퍼 아줌마가 착하대요. 슈퍼 아줌마 어떻게 해주시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혼자 있는 걸 알고 항상 안부를 물어주고 밥 먹었는지 학교 잘 갔다 왔는지 물어주고 그때 진짜 그 슈퍼가 아니라 되게 구멍가게 같이 작은 가게인데 이렇게 아줌마들 앉는 자리만 엉덩이 따뜻하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네. 네네. 거기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하고 같이 TV 봐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좋은 어른은 이런 어른이구나. 아이들은 특별하고 큰 걸 바라는 게 맞아요. 아니라 그 아이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어른이라는 걸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공부방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전도사님이 검정고시 좀 도와줄 수 있냐 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근데 그 친구의 이제 그 아이의 상황은 훨씬 더 이제 심각했어요. 이제 아빠랑 형이랑 셋이서 살았었는데 그 어느 날 아빠가 없어지면서 이사 간다고 이삿짐 다 싸놓고 아빠가 사라져서 형이랑 아무리 집 앞에서 기다려도 아빠가 오지 않아서 네. 이제 고모네 집에 전화를 해서 네. 고모가 왔는데 고모도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라 얘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월세방 하나를 얻어놓고 이제 다시 가셨어요. 용돈 정도만 쥐어주시고. 근데 형도 20살이 돼서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16살짜리 남자애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공부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얘가 중학교를 이제 유예가 된 거죠. 예, 학교 예.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만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진짜 안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월세를 못 내가지고 그 집에서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밤낮으로 얘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그냥 우리 집에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허락을 맡아서 그때 애들이 좀 어렸었거든요. 어릴 때, 큰 애가 그러니까 저희 식구 아이들은 다 같은 방에서 자도 되니까 방이 3개였는데 방 하나를 우리 아들 방을 내주고 그렇게 좀 지내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 집에 9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9개월이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하고 예. 그렇게 이제 밥만 해주고 빨래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좀 사람이 단순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반항을 처음 봤잖아요. 예, 아직 애들이 애들 어리니까. 어리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일기를 쓴 거예요. 우리 식구가 아닌데 같이 살게 해준 형이 있다. 근데 그 형이 우리 엄마한테 막 대들었다. 그 형은 왜 그런 걸까? 이게 일기장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고생을 했어요. 이제 진짜 저도 이제 아직 그때 30대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제 집에서 불을 낼 뻔한 사건이 생겼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그냥 나가가지고 아. 교회 갔다 들어오니까 갑자기 연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장 내보내라고 이제 남편이 화가 나서 그래서 또 막 기도를 했죠. 얘를 어디라 보내나. 그래서 하나님 그랬더니 20년 만에 아는 언니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 언니가 그 병원 하시는 언니인데 자기가 도와주는 그 저기 그룹홈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 연결해가지고 걔를 그쪽으로 보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아이들은 남매였는데 그 이제 이 아이가 혼자 있는 친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다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무원하고 친해진 거예요. 예. 복지 공무원 분하고 친해지셨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아 선생님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저한테. 예. 그래가지고 예 뭐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그 할머니하고 남매가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남매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엄마는 17살 때 애들을 낳고 집을 나가셨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돌아가셨고 그래서 할머니가 고아원에 보낼까 하다가 그냥 키우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남매가 큰 오빠는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딸은 학교 폭력 때문에 강제 전학에 갈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남매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매일같이 막 경찰서도 가고 뭐 탄원서도 쓰고 뭐 하여튼간 그 아이들 때문에 할머니가 아침 7시 돼서 우리 집 문을 막 두들기세요. 울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저한테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막 도와드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왜 학교 폭력에 이렇게 연루가 됐나 이렇게 보니까 선배들한테 상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배들이 하루에 얼마씩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 선배들한테 안 맞으려고 하면 자기 친구들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선배들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할머니한테 맨날 맞고 혼나니까 집에 안 들어가면 길거리에서 떠돌면은 건물 옥상 같은 데서 자거나 아니면 조건 만남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그런 거를 알고 나니까 너네 갈 데 없으면은 우리 집에 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나면 한 5명도 와 있고. 아, 또 데리고 와요? 전도도 아니고 전도에서 네, 와요? 와서 아침에 이제 밥 차려주면 2시쯤 막 전 화장품이 별로 없긴 한데 제 화장대에서 예쁘게 이제 꾸미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떤 날은 이제 조건 만남 하려는지 그 성인 남자들이 차를 몰고 우리 집 앞에 온 거예요. 어머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 16살, 15살짜리 애들한테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쫓아내려가서 막 본네트를 두드리면서 용감하시다.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 이제 남편이 베란다에서 저 여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원래 잘 싸우지도 못하고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네네. 그때는 막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정말 잘 자라서 잘 자랐어요. 애기 엄마 되고 아,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예. 그때는 하여튼간 그 아이들 그 새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뭐 아니 혼자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지금 네, 3명. 3명이 또 있는데 딸도 있는데. 또.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땠어요? 그냥 우리 집 아이들은 그때 이제 언니들 왔을 때는 6학년, 4학년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야, 너 좀 괴롭히는 애 있으면 말해. 우리가 손봐줄게. 그건 좋은 점이죠. 그거 하나. 일진 언니들. 일진 언니 네, 좋은 네, 점이죠. 네, 그렇게 항상 얘기했고 남자애들은 어려서 괜찮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지금까지도 뭐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딸도 좀 삼촌 닮아서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와서 봉사도 하고 네. 우리 아들도 지금 이제 제대했는데 이번 겨울방학에 또 식당에 와서 봉사하겠다고 예. 얘기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이 저 한번 전화 신방 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쭉 얘기 들으시면서
네가 내 아이들을 잘 키워줬으니까 아. 너희 아이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다고. 네네. 그 말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고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줬거든요. 제가 저희 막내가 5학년 때 저한테 써준 카드가 있는데 네. 그 얘기를 들으면 다들 정말 빵 터지는데 네.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건 별로 없지만 그거 진짜 진심인데. 없지만. 네. 예, 근데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네. 잘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죠. 네, 없지만 뭐라 그래요? 근데 없지만 사랑한다. 사랑하는 보통 반대로 쓰는데. 그렇지. 아, 그러네요. 근데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많은 헌신을 하셨는데 특히 이렇게 특별히 밥의 제공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밥에 이제 저도 사실은 그렇게 밥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밥집을 아예 열게 될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네.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헌금원숭이 운동본부를 하고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애들이 급식을 보통 때는 먹잖아요. 네. 학교에서. 근데 방학 때가 되면은 급식을 못 먹으니까 하루 종일 밥을 잘 못 먹는 그러네.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학이 있죠.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래서 푸드박스 해서 이렇게 뭐 햇반, 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인스턴트 식품 오래 놔둬도 되는 거 이거를 한 박스를 만들어서 방학 때 아이들 집에 보내주는 사업을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몇 년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루는 그 사업을 준비를 하려고 모였는데 맨날 인스턴트만 줘서 좀 안타깝죠. 따끈따끈한 밥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한번 제가 사업을 써볼까요? 이래가지고 거기 모이신 복지관이랑 그다음에 마을기업 대표님이랑 저랑 셋이서 헌금원숭이 운동본부랑 사업을 써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덜컥 된 거죠. 네. 덜컥 3년간 4억 5천만 원 지원받는 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오, 잘 됐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간 얼떨떨한데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반찬 배달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 가서 푸드트럭 하는 거랑 그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근데 주로 자원봉사는 저희가 많이 하니까 네. 예, 헌금원숭이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아이들이 알고 보니까 이 먹는 게 단돈 10원만 그 기준에서 넘어가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 이제 그럴 때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어떤 친구는 맨 국수를 삶아서 먹었대요. 아이고. 양념 없이. 그러다가 이제 체해가지고 온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네. 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정말 저희한테 요청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이랑 학교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줄 수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2년간 저희가 화요일 날은 푸드트럭, 금요일 날은 반찬 배달, 토요일 날은 주말도 든든하게 도시락 배달 이거를 제가 했는데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란 게 2020년, 21년 코로나 2년간 저희가 밥을 먹인 아이들이 1119명인 거예요. 어우.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어머. 예. 이렇게 많다고? 그렇게 할 때는 그 정도 숫자인지 몰랐어요. 거죠. 정신없이 그때는 아, 정신없이 밥을 먹였으니까 예. 정신없이 밥을 먹이고 요청 들어오면 바로바로 지원해주고 예. 그렇게 하느라고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21년도에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그 숫자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원이 끊기게 됐죠. 21년도에. 그래서 어떻게 저희랑 같이 했던 다른 기관들은 못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애들 밥 먹이는 걸 포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식당을 하자. 그래서 식당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돈은 이제 예, 돈이 문제였죠. 근데 그래서 저희만 이제 식당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예. 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돈은 뭐 도훈이가 좀. 아, 그랬어요? 여기서 보험을 쓰셨나? 사실은 이제 지금 식당 하는 자리에 보증금을 네. 예, 보증금. 동생이 지원해줬어요?
예. 아, 그래요. 보증금 어차피 나중에 받을 수 있잖아. 아니 그래도 목돈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예. 그리고 옆에서 남의 동생 가지고 지금 왜, 뭐 도움 아니, 필요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돈을 좀 천천히 하면 도움이 된다. 신기하네. 네. 그렇네. 요즘 개그 욕심이 있어요. 아니 지금 듣다 보니까 네. 그럼요, 그럼요. 예, 그 결정적일 때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선거번숭이 운동본부 만들 때 사단법인 만들 때 5천만 원이 있어야 된대요. 네, 네, 네. 그래서 5천만 원이 없어서 못 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평상시에는 또 돈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네. 누나 내가 해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덕분에 맞다. 이런 불을 또 네, 주시는 그래가지고 거예요.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19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연습을 딱 해본 다음에 코로나 2년간 애들 밥을 먹인 거잖아요. 네, 네.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연습을 시키셨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요. 네.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노래방에서 거미 노래, 이승기 노래, 백지영 노래 부를 때마다 이게 다 좋은데 쓰여지는 거 생각하시고 그럼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다 저작권료가 발생을 하거든요. 더 열심히 불러야죠. 예, 열심히 부르시면 네, 이제 뭐 노래 부르시면 이제 다 이렇게 운동본부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근데 이제 밥 반찬 배달이나 밥을 제공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진 룰이 있지 않을까요? 예, 누구나 줄 수는 있습니다.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식당 처음 열 때 굉장히 이제 그것 때문에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식당은 매일 하는 게 식당이지 어떻게 이틀만 하는 게 식당이냐. 네. 근데 이제 신청을 받아요. 학교 지역에서 네. 학교에서 꼭 필요한 아이들은 신청을 받아서 그 아이들은 반찬 배달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먹거리 꾸러미라 그래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거를 보내주거나 그렇게 이제 하는 친구들은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고요. 식당에 오는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매주 네.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죠? 분포에 분포에. 있어요. 네, 분포 1동에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사님 이렇게 저희가 얘기 들어보면 뭐 사회복지사님도 사실 아니시고 사회복지사예요. 아 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 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서울신대 사회복지과 출신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아, 역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하시는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나 운영 자체가 이게 우리가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도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와 주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그죠? 네. 그런 걸 느끼시는 순간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이제 제일 처음에 놀라운 거는 아까 이제 식당을 어떻게 하게 됐냐. 식당 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공간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방 공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자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이 정말 싸게 항상 저희 공사를 담당해 주셔서 거의 진짜 실비로 해 주시는데도 1,5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또 저희 지역에 그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사장님이 사실 저희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교회 오빠. 네. 예, 근데 어느 날 저보고 재단법인 하나 설립되는데 좀 너가 전문가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도와드렸는데 네. 사실 뭘 바라고 도와드린 건 아니었는데 네. 그 사업에서 저희가 식당을 이제 연다고 하니까 선뜻 1,00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저희 이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다니시는 회사 사장님한테 이메일을 쓰신 거예요. 예. 우리 식당을 이렇게 오픈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딱 1,500이 맞춰졌어요. 와. 그래서 야 공사비 들어왔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또 뭐 누가 어떤 유튜버 분이 남편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뭐 200만 원 기부 또 뭐 무슨 의원님이 또 농협에서 뭐 받아서 300, 그래서 500만 원이 생겨서 그걸로 뭐 그릇도 사고 뭐 기자재 같은 거 뭐 식기세척기니 뭐 에어프라이어 이런 거 전자레인지 이런 걸 또 다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당이 그냥 번쩍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푸드트럭 할 때는 야외에서 하잖아요. 네. 푸드트럭하고 반찬 배달을 다 이제 저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정말 죄송한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운영을 못 하는데 아이들은 저희 도시락만 진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정말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요? 네. 비가 안 날씨 왔어요. 요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그런 예, 거를. 그게 너무 신기한 거는 아침에 비가 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봉사자 선생님들이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무슨 대비를
어떻게 오늘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저한테 걱정 마세요. 그때 되면은 비 안 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도시락 포장할 때까지도 가랑비가 오다가 네. 차에 싣고 트럭 싣고 공원에 딱 내리면 비가 그쳐요. 야.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은 무슨 뭐 나사 어디 특별히 그런 날씨 조정하는 데랑 제가 항상 백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이사님 한 분이 한 32년간 교회에 상처받고 안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하여튼간 이 활동 시작하고 나서 전도한 분들이 한 5분 정도 예 그렇게 됐어요. 제가 전도를 잘 못했었는데 네네. 이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아이들 사랑하시는 거를 다 너무 알겠는 거죠. 그래서 반찬 배달하는 날도 막 아침에 소나기가 내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날씨가 싹 오후에 되면 개요. 그 선생님들이 청명한 날씨 속에서 배달 잘했다고 이렇게 문자 주시고 그런 일도 너무 많았고요. 근데 이제 반찬 배달을 식당 열고 나서 안 하고 싶었거든요. 왜요? 너무 배달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죠. 배달 안 해보셨죠? 그 골목도 진짜 좁거든요. 그래서 배달 봉사 하시는 한 3년을 이제 저희가 하고 나니까 다 이제 이제 더 이상 배달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배달하지 말아야지. 네. 식당 하니까 안 해도 될 거야 생각하면서 배달 안 해야지 생각을 하는 순간 30명이 신청을 해요. 반찬 배달을. 안 갈 수가 없게 만드는 안 할 거예요. 수가 없네. 그래서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할게요. 예, 그랬는데 그때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네. 배달 노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자원봉사를 나오신 거예요. 아까 우리 흔히 보는 그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예, 분들이 그분들이 자원봉사 해주시면요. 빨리 혼자서 줘. 10집도 그냥 그렇지, 그렇지. 금방 금방. 하시는 전문가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어머나. 피크 타임이 아닌 시간에 와서 봉사를 해주세요. 지금 한 진짜 2년, 감동이다. 3년째 꾸준히 오셔가지고 어머나. 배달을 해주시고 또 홍보도 해주셔 이렇게 통에 배달통에 저희 헝거번숭이가 됩시다 이렇게 어머나. 그것도 붙여서 홍보도 해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가 지금 군포 1동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푸드트럭 할 때는 3본 1동도 좀 거기도 금정동 근처도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네. 금정역 근처. 네. 거기서도 이제 도시락 나눠주고 싶은데 계속 공원에서 나눠줬었어요. 왜냐하면 모른 척 할 수가 없네. 우리 식당 열었으니까 니네들이 이제 도시락 못 줘 할 수가 없잖아요. 50명 정도 애들이 거기서 봤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나눠주다가 제가 항상 지나가다가 1층에 예쁜 교육관이랑 식당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네, 네. 하나님 여기서 참 나눠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나다니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혹시 그 교회에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교단도 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아라바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와 너무 기뻐. 어느 교회인가 봤더니 바로 제가 기도했던 삼봉감리교회 거기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 50명의 아이들이 도시락을 받고 있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또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쁨 너무 주가 일하시네요. 진짜 주님께서 그러네요. 일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식당 운영비가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 걱정하셨죠. 이게 무모하다. 이제 지원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랬는데 사실 이틀만 하는 식당도 제가 이제 그렇게 우리 가늘고 길게 가야 된다. 우리 아이들 계속 먹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7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돈이 안 떨어져서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진짜. 체험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요즘 식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맞아요. 뭐 주부님들 다 아시겠지만 배추값뿐만 아니라 모든 채소값이 다 폭등하고 이 사실 이 먹거리들이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계시네요. 정말 이제 최근에 가장 신기했던 거는 배추 김장할 때 예를 들어서 500kg가 필요한데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원 사업 저희가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실망을 했었는데 우리 500kg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선생님 노인복지관에서 절임 배추 500kg 주신대요. 아 이거 봐 이런 게 참 이거 할렐루야 이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게 이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네, 거거든요. 올해는 1톤 했습니다. 참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세요. 네, 너무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고 말씀 있어요. 듣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사실 이게 표현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약간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 이건 중독이야 진짜.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쪽집게예요. 단어가 쪽집게 중독. 근데 이게 무슨 의미지가 우리가 다 느껴지는 네, 거고. 아마 우리 이사님이 이 사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가시는 가장 그 중심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 그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 그죠? 하나님이 아이들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그래요. 저는 느끼거든요. 예. 이번에 저희가 이제 도시락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거의 하는 일은 노가다거든요. 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먹이고 네. 어지러 놓은 거 치우고 제일 그거를 힘들겠죠.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기 들어주고 싸우면 말리고 이제 그런 일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도시락 나가는 곳을 바꿔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이 한 3군데 정도 있어요. 도시락을 갖다 놓으면 거기서 아이들이 필요한 아이들이 와서 도시락을 가져가는데 그 센터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계속해서 도시락 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했더니 어떤 아이가 고등학생 정도 된 아이가 항상 칼같이 도시락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그냥 뭐 한 번씩 먹고 어떨 때는 안 받고 하는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받아가서 참 쟤는 배가 많이 고픈가 왜 이렇게 꼬박꼬박 도시락을 받아갈까 하면서 유심히 봤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걔네 엄마가 찾으러 왔더라는 거예요. 걔가 가출을 했다고. 그래서 너 왜 자꾸 가출을 하고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이제 새 아빠가 자기를 많이 때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 말만 듣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쉼터에다가 보내볼까. 왜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니까 쉼터에 보내볼까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래요. 신고를 해야지 되지. 신고 이런 게 없으면 쉼터에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어느 날은 애가 얼굴에 모기를 잔뜩 물려갖고 밖에서 자가지고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신고를 하셨대요. 경찰이 오더니 제일 먼저 애 옷부터 다 벗겨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도시락 아니었으면 걔 못 발견했다고. 도시락 때문에 발견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이제 분리 조치되고 이제 쉼터도 가게 되고 안전하게 이제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 하나하나가 어떤 일을 이게 어떤 아이가 그거를 받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도시락을 보낼 때도 나눠줄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아유. 어떠세요? 이 헌금원숭이 운동 공부를 하시면서 어떨 때 제일 보람이 있고 행복하세요? 어제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제 와서 친구 고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되게 깊은 대화를 하거든요. 저도 같이 속상한 얘기 같이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상담도 해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를 사랑해 줄 때 그때 가장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푸드트럭 할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애들이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와요. 이제 처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맨날 오던 애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새로운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뭐 어디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닌데 그랬더니 선생님 그럼 선생님 도대체 뭐가 남아요? 안 남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돈도 안 받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대답하기 전에 그 데리고 온 아이가 마음을 받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는데 마음을 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을 받는 일이에요. 너무 행복한 일이죠. 예. 그리고 항상 웃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저는 그냥 이 일을 하는 저희 봉사자 선생님들이나 거기서 조리사 선생님들이나 배달하시는 분들은 다 약간 그 중독에 대해 일을 하세요. 네. 그래서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한 번 오시면 이제 그 분위기에 또 계속 또 와서 또 봉사도 하시고 그래서 오래오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 이사님 자체도 좀 변화가 있으시기도 했겠네요. 예, 저는 사실 뭐 제가 별로 많이 변한지 몰랐는데 주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이제 특히 엄마 친구분들이 제 애가 되게 날카롭고 네. 예민해 보였는데 네. 달라졌다. 어떻게 네. 저렇게 달라졌냐.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는 항상 이제 제가 잘 못 웃고 항상 어릴 때 사진 보면 다 인상 쓰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어색하고 웃는 게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대회 하는데 연습하는데 김보민 집사님처럼 웃어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웃는 사람이 됐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너무 따뜻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게 완전히 탈바꿈인 거죠. 거의 변화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구두쇠였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돼 하면서 막 되게 오이지 한쪽도 안 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었고 손도 네네. 크지도 않고 유통기한 지나도 계속 절대 안 버리고 먹고 냄새 계속 맡아보면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되게 옷도 안 사 입고 해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손이 점점 커졌어요. 와.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원래 치킨하고 스파게티가 메뉴였는데 제가 이거 좀 약하다. 등갈비도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가장 좋고 예쁘고 좋은 걸로 해주고 싶고 네. 뭐 장학금 줄 때도 뭐 애들이 막 좋은 걸 사주고 싶은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부유한 뭐 김도훈이 부자라지만 하나님한테는 될 게 아니잖아요. 김도훈 계속 나온다. 예, 아니 앞에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럼요. 모든 게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손이 커졌습니다. 손이 커지고 그 대신 아끼는 거는 뭐 여전히 잘 안 그렇죠, 버리고 그렇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많이 그럼요. 넉넉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보내주셔도 제가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네. 정말 중요한 기도요.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다 어쩌나 싶으면 저는 하루 만에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전화해서 지역의 기관들 또 개척교회 하시는데 이런 데 많이 필요하잖아요. 주변에 교인들 또 그래서 저희랑 연결된데 이런 데 또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너무 풍성하죠. 그러면 다 또 나눠준 것 같으면은 또 금세 또 쌓여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마르지 않는 곳간이냐며. 이야,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네요. 네. 근데 진짜로 쓰고 나눠주고 그렇게 할수록 훨씬 많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큰 손이 되셨네요. 예, 큰 손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마음의 부자, 정말 부유함을 체험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풍성한데 어떤 것이 가장 감사할까요? 저는 이제 가장 감사한 게 네. 그냥 일상이 다 정말 감사한데 제가 좀 요즘 들어서 가장 감사한 것은 평안한 거. 네, 네. 저는 평안한 게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순간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 평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늘 평안하면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항상 평안한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 하나 개발을 했어요. 공부 포기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감사일기 쓰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일기를 애들한테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6월 달부터 감사일기를 한번 써봤어요. 네. 근데 이제 한 8개월 정도 감사일기를 썼잖아요. 네. 근데 그전에도 감사하고 평안했지만 그 8개월 동안 훨씬 더 감사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또 불안한 마음이 올 때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대표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네, 아멘. 그러면 정말 저한테 부어주신 거, 우리 식당에 부어주신 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내가 정말 부족한 게 없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네, 감격스럽고 예. 네.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순간순간들이 제가 아침에 새벽마다 이렇게 큐티를 좀 오래 했는데 네. 쭉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도 다 그런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묵상을 하면서 또는 노래를 가끔 부를 때도 있어요. 노래는 잘 못하지만 네.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너무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네. 그 침대가 주는 평안함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정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늘 예.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참 그 하나님의 주신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하시면서 그냥 감격하셨나 봐요. 네. 눈물이 글썽거릴 네. 정도로 네. 하나님의 너무 사랑에 예, 만끽하시면서 앞으로도 사역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 강국 1위잖아요. 전 세계에서 꼽히는 교육에 중독된 나라. 엄마들이 네. 교육 얘기만 하면 그냥 눈이 이렇게 커져서 무조건 뛰라고, 1등이 되라고, 의대 가라고, 명문대 가라고 뛰어가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속에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울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확히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왜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하는지, 왜 의사가 돼야 하는지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저 뛰면 잘 살 거야 라고 맹목적인 국영수를 가르치고 달달달 외워서 답만 쓰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 명문대를 들어가서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낙오가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이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 아이들을 왜 돌봐야 하며 이 아이들을 통한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린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면 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스스로 비전을 품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 사회에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지키는 것이 순서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님께서 정말 적절한 목표점, 그리고 목표, 또 나의 비전을 어떤 것이 나의 꿈이 되실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외로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부모가 헤어져서 할아버지 집에 불려갈 때, 어떤 집에 맡겨질 때 받는 그 스트레스가 성인들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사망 선고의 몇십 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겐 죽음과 같은 외로움과 극도의 공포감을 갖게 되는 이 아이들, 우린 이것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닐까 하는 진정한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헝거 원숭이 운동복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좋은 손길로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